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따라 건강관리에 부쩍 신경을 많이 쓰게 되네요. 40대라는 나이가 절대 많은 나이가 아닌데, 한 살 한 살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었는데, 그런 저를 걱정하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무렵부터 한약을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귀한 음식이라도 생기면 곧장 저에게 주시면서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계속 마른 체형의 키도 작았는데 부모님의 사랑과 노력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나중에 다 컸을 때 보니 저는 키는 166cm에 몸무게는 60kg까지 나갔습니다. 말랐던 몸에 살이 좀 붙으니까 어찌나 보기가 좋던지 키가 좀 크다 보니까 50kg도 마르게 느껴졌는데 이 정도가 딱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살집이 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말 건강미를 내뿜는 사람들에 비해서 근육량도 작은 편이고 또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한동안 안 먹으니까 다시 살이 쏙 빠지더라고요. 체중도 요요처럼 늘었다가 줄었다가 반복하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너무 무리가 오는 것 같아서 평소에 운동도 많이 안 하게 되고요. 매일매일 운동하려니 습관이 잘 안 가져지더라고요. 임신하고 아이 낳을 때는 얼마나 힘들던지 둘째는 절대 안 가질 거라고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을 해줬네요. 아이가 크면서 놀이터나 키즈카페 등 따라다니는 것도 지쳐서 맨날 남편 앞에서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는데 그런 제 모습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매 순간이 너무 힘들고 건강 때문에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남편이랑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더 안 드네요. 사람마다 그 욕구라는 게 분명히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가씨일 때부터 욕구가 별로 크지 않은 편이었어요. 처음 경험했던 나이도 상당히 늦었고 재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그 짜릿한 순간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애엄마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남자친구랑 하는 것도 좋았고 남편이랑 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남편들은 다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머리카락만 만져도 거기가 섰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기를 만지면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자세히 설명하기가 참 힘든데 사랑을 나눈다는 것 조차도 힘든 운동을 하는 것 같고 조금 동물적인 본능을 채우는 행동들인 것 같아서 기분도 그다지 좋지 않고 무엇보다 육체적으로 만족감도 그다지 오지 않아요. 그렇게 또 남편과 안 하고 살다 보니 남편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죠. 그래서 평소에 좀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남편이 길을 세울 수 있으려나 고민하고 있는 나날들이었죠.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낮잠 자는 사이에 휴대폰이 울리길래 보니까 어떤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더군요.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쭉 보는데 적나라한 애정 표현까지 주고받은 게 아주 웃기고 기가 차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겨우 그거를 못 참고 바람이라니요. 당장 자고 있는 사람 뒤통수를 때려서 뭐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이 생각해서 참았어요. 그래도 언젠가 이걸로 꼭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단단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간만에 15년지기 친구 희진이와 카페에서 만나다 털어놨어요. 남편 휴대폰을 얼떨결에 보게 됐는데 설마 예상만 했지 진짜 바람 피우고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알고 나서 밥 먹는데 얼굴 보니 밥맛 떨어지고 같이 밥 먹기도 싫다고요. 이혼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한참 동안이나 이 얘기를 털어놨네요. 친구 희진이는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요즘 사이도 미지근하다더니 결국 딴 여자한테 눈 돌렸나 보다. 일찍 이혼하면 애들한테도 몹쓸 짓이다. 너도 취미 가지고 몰래 남자 만나라. 이런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러면서 어디 산악회 같은 데 가서 일단 체력부터 좀 가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몸도 튼튼해지고 거기 사람들도 어울리면서 여차하면 한 명 꼬셔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원래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 진짜 산 좋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애인도 만들 겸해서 겸사겸사 나가는 거라고 이런 거 좋지 않냐고
저한테 권유를 막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뒤로 친구 희진이를 통해서 그쪽 주변 사람들 몇 번 보게 됐고요. 결국에는 얼마 안 돼서 모임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상 모임 날짜가 다가오면서 일정을 맞춰보니 친구는 그날 시간이 안 된다면서 저한테 혼자서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색해서 같이 가자고 졸랐는데 희진이는 연하 남자친구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야 한다고 아주 바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혼자 가게 됐습니다. 남편한테는 친구랑 운동 다닌다고 하고 일요일마다 바쁠 거라고 했습니다. 원래 제 몸이 허약했던 걸 알았던 남편은 저에게 잘 다녀오라며 도시락 싸주더라고요. 마누라 없는 게 그렇게 신나는지 이렇게 도시락까지 싸주는 모습 보니까 더 얄밉더군요. 제가 집에 없는 동안 지 애인이랑 편하게 연락하려고 벌써부터 입이 귀에 걸려 있네요. 그런 모습도 꼴 보기 싫었습니다. 혹시나 연락만 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오면 어쩌나 걱정도 됐습니다.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오면서 괜히 아침부터 남편한테 짜증을 쏟아부었네요. 지하철역 앞에 삐까뻔쩍한 버스가 한 대 서 있었고 산악회 회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사람들과 인사를 분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큰 버스를 타고 공기 좋은 곳으로 달려가는데 차 안에서 시끌벅적 노래도 듣고 다들 기분이 업돼 있더라고요. 서로 얘기도 나누고 스리슬쩍 자연스럽게 터치도 하던데 저는 긴장되고 어색해서 사람들하고 눈을 안 마주쳤네요. 그래도 어쨌든 오랜만에 그런 분위기에 기분이 좋았어요. 도착해서 경치 좋은 산을 보니까 울적한 마음도 힐링이 되고 계속 걷다 보니 다리에 힘도 생기고 좋아서 자주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체력이 길러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고 뭐고를 떠나서 이렇게 가끔씩 자연과 가깝게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봤는데 이 등산만한 게 없어요. 산악회 무리끼리 성큼성큼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정말 보폭도 크고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허리를 숙이고 서 있었는데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더라고요. 이런 몸으로 살아가다가는 앞으로 10년도 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흔들거리며 쉬고 있는데 뒤에 오던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그는 저에게 처음 왔냐며 힘들지 않냐며 힘들면 자기 손을 잡아라며 잠시나마 저를 이끌어 줬습니다. 산악 모임에 몇 번 와봤다는 이 남자는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가졌고 훤칠한 키에 몸도 다부지고 인상이 서글서글하니 멋있더라고요. 등산복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멋진 어깨였습니다. 그런 남자가 저의 손을 덥석 잡아주는데 큼지막한 손에 힘도 다부져서 휘청거릴 때마다 제 손을 꽉 잡아주더라고요. 오랜만에 설레었어요. 저는 그런 그 남자의 손을 꼭 잡고 나름대로 힘을 조금씩 주면서 꼼지락거리면서 걸었습니다. 그렇게 좀 걷다가 쉴 때는 너무 힘들다면서 그 남자 어깨에 기댔습니다. 가까워지니 기분이 더욱 짜릿하더라고요. 제가 은근히 이렇게 티를 내는데 그 남자도 싫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편하게 그에게 기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창 올라가서 중간 지점쯤에 왔는데 함께 버스에서 내렸던 그 사람들이 점점 안 보이더라고요. 다들 어찌나 빠른지 이렇게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걸까 싶었는데 그 남자가 그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여기 온 사람들 다들 자기들끼리 눈 맞아서 조용한 곳에 불장난하러 간 걸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친구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다들 애인 만들고 재미 본다는 말이 사실이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듯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 오히려 함께 했던 그 남자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더니 자기랑 애인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더군요. 진지한 모습을 보이며 선글라스를 벗었는데 세상에 쌍꺼풀은 없지만 눈이 크고 선명했고 긴 눈매가 어찌나 남자답고 멋지던지 마치 연예인 같더라고요. 그런 남자가 저한테 애인이 돼달라고 말하니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터질 뻔했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저는 기꺼이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길게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진용 씨가 잘 이끌어주면 그렇게 하겠다며 모든 게 처음이고 낯설어서 긴장되니까 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걱정하지 말라며 세상 누구보다 기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진용 씨는 제 손을 아까보다 꼭 잡아 끌고 힘차게 풀숲을 헤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햇빛도 들지 않는 시원한 곳에 가더니 그 남자는 돗자리를 펴더라고요. 사방이 나무로 뒤덮인 곳이었는데 세상에 이런 자리가 다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대로 길이 나 있는 곳도 아니었고 막바지에는 풀숲을 조금 거쳐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은밀하고 조용한 곳에서 저희는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만난 진용 씨랑 영화도 보고 밥도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나눌 테니 아이도 아이의 친정에 맡기고 여유 있게 만나고 오려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산도 같이 탈 거고요. 정말이지 이 남자는 등산도 좋아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막 건강해지는 것 같아 너무 좋네요. 이런 멋있는 남자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남편이 바람 핀 것도 이해가 가네요. 이렇게 재밌는 건 줄 알았다면 저도 좀 더 일찍 할 걸 그랬네요. 죄책감도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는 사랑보다도 정으로 이어가는 관계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게 처음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걸리면 어쩔 거예요? 지도 즐겼으니 저도 이제 즐길 겁니다. 오늘도 가슴이 두근거리네요.